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제가 19기 준비하면서 20기 준비할 때쯤 되면은 좀 선선하겠구나 이런 상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를 참아야 되니까. 더 더워요. 20기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건강 유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시장은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렸지만 시장은 덥던 안 덥던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20기는 접수를 시작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려요. 이번 20기의 주제는 크게 3개예요. 첫 번째, 둔촌주공 입주. 아마 이게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건데 얘네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전국장, 지방이에요. 지금부터는 지방 보셔야 돼요. 보셔도 된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자산을 올리고 싶다면은, 그리고 투자금이 많지 않아서 수도권의 메인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전국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산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로 승부를 보시겠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두 번째가 지방시장 전국구. 왜냐면 이미 움직이는 곳 있어요. 2곳, 3곳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국장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늘 하던 거예요. 시장의 흐름. 지금 어디를 사야 하느냐, 지금 여기는 팔아야 하느냐, 기다려야 하느냐. 이건 제 의견이에요. 근데 이렇게 3가지가 메인 테마고요.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벌써 20기네요. 여태까지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강의가 저한테 의미가 정말 크고 쉽지 않아요. 만들기 쉽지 않아요. 가볍지 않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기 강의 말씀드리기 전에 옛날에 제가 겪었던 거, 전 그게 1년 반인가 2년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한 방에 뚝뚝 털어내고 빨리 그냥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오늘 영상을 찍는 거고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는 상당한 시간을 날려 먹으면서 배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 시장에 이제 떠도는,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한 번만 좀 정리를 합시다. 제가 오늘 쭉 다뤄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첫 번째, 인구 감소. 인구 감소하니까 아파트값 떨어진다. 여러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서울이에요. 말장난 치려는 게 아니에요. 서울은 분명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모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집값은 거꾸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여러분이 서울이잖아 라고 하기 전에 뭐라 그랬었냐면은 1, 2년 전에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팔기 바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쌓여있는 매물이 8만 건이 넘었네 뭐네 하면서 언론사랑 어떤 컨텐츠들에서 엄청나게 화력을 발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살 사람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옛날에 5명이 살던 집에서 이제 1-2명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집이 부족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서 밀어내는 거죠. 엄연히 따지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러니까 서울만 봐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가 안 맞아요. 수도권도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연결시키거든요. 그럼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인구수를 가지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기는 일단 제 다이어리에는 203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땡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변경이 된 거니까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한대로 이게 아니에요. 빨리 인해야죠, 주요 지역에.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아파트로 이동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빌라에 살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파트. 생숙, 도생, 아파트. 다 아파트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럼 아파트에 대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집 개수 말고 인구수 말고요. 그거를 토탈로 종합해 봤을 때 일단 31년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아파트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집 살 사람이 없다. 집 살 돈이 없다. 이제 요거 얘기 못 하겠죠. 사람들이 댓글로 악플 다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정부 때문이다. 특례 대출 때문이다. 유동성을 풀어서 그렇다. 지금 과연 그럴까요? 특례 대출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요, 아시겠지만 9억 원 미만이에요. 지금 리드하는 아파트는 다 10억이 넘어요. 대출 대상이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리고 또 이거 안 되면 또 요 얘기합니다. 빌라 수요를 없애서 아파트 수요로 밀어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빌라가 10억이 넘나요? 아니 2, 3억짜리 빌라에 있던 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사는데요?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서로 부분적으로 연동이 돼 있는 건 맞지만 직접적인 원인을 논하기에는 너무 논리에 비하기 심해요. 아닙니다. 영향은 있지만 직접적 원인은 아니에요. 정부 정책도 아니고 수급이에요. 결국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본인이 했던 말이 사실은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집 살 사람 있고요. 집 살 사람 어딨냐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돈 모아서 뭐 하고 싶으세요? 왜 열심히 살아요? 집 살라고. 집 살라고요. 원래 이게 한국의 역사예요. 내 집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 살 사람이 왜 없어요? 아, 집 살 돈이 없다고요? 그럼 지금 돌아가는 이 판은 뭡니까? 도대체 무슨 돈이에요? 아, 대출발이라고요?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있던 시장은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를 사도 대출이 나왔고요. LTV 개념도 잘 몰랐어요. 7, 80% 나왔고요. 더블 대출 받으면 90% 넘게 나왔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지금은 대출 없이 산다고 얘기해도 할 말 없는 시장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정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언론이 때려대니까. 그건 집 살 돈이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요. 거꾸로 대출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이 풀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얘기하세요. 집 살 돈이 있네 없네. 다 거짓말이에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팔라는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은 없다. 집 살 사람이 없다. 집 살 돈이 없다. 옛날에 제가 2010년도에 하우스포 책을 읽고 방황했던 1년 반에서 2년. 딱 그 거짓말이에요. 현실에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요번 시장 반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설명을 하기 위해선 자신이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란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절대 할 수 없죠, 그분들은. 저는 제 얘기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죄송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혹독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방소멸. 지방소멸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번이 전국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전국구로 퍼질 거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매매가만 보니까요, 사람들은 월세 전세를 보면은 전국에 있는 이 여러 도시들 있잖아요. 전국도 회복 중이에요. 서울만 회복 중인 게 아니라 전국도 회복 중이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다만 매매가에 반영이 늦게 되고 미분양, 악성 미분양, 공급량이 있으니까 순서의 차이가 있죠. 순서의 차이. 하지만 월세 전세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워낙 아직 힘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다림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벌써 한 3개의 도시에서, 얘는 광역시, 대도시, 주요 입지도 아니에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긴 미분양이나 공급량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그냥 지방도시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왜 지방이 소멸하는데 비싼 아파트를 사고 있나요? 값을 올려서. 수급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은 일단 지방시장은 악성 미분양이나 공급량이 좀 덜한 것을 봐야 돼요. 왜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악성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은 그 시장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진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가고 보고 분석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시장이 맞아요. 이거 전국구 시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대구를 안 다녀왔거나 대구를 안 본다?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내가 투자 좀 한다, 그런 분이라면은 대구를 안 봤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대구는 끝장났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대구에 대해서 투기꾼들이 벌써 얘기를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습니다. 역사의 반복인 거죠. 이것도 아니에요. 지방소멸? 제가 이거 왜 마지막에 꺼냈냐면은 아직 이거는 사람들이 얼음공장 네 말이 맞았다는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인구 감소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집 살 사람이 없다, 집 살 돈이 없다는 이제 얘기 안 해요. 그건 제가 맞았어요. 지방소멸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기를 준비하는 메인 테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장을 바라보면서 뭐가 맞는 이론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전 예전에 잘못된 이론으로 뼈저리게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복될 거예요. 그분들은 또 그 얘기하고 또 믿고 또 얘기하고 또 믿고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월세 전세 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타이밍 가설로 잡아놓고 그때 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둔촌주공 입주장에 사라고 한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번 시장을 또 왜곡시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수요가 몰려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20기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겠죠. 점점 더 뒤로 갈수록 다이나믹할 거예요. 25년도 26년도는 정말 가관일 거고, 25년도 26년도까지도 아니에요. 25년도만 해도 와,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와, 장난 아닐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장이 그렇게밖에 못 가요. 지금 언론이랑 정부 정책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또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정말 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하시고요. 덥습니다. 참고로 원래 영상 요 앞에 요 내용을 찍었는데요. 밖에서 카메라가 요 열을 너무 받으니까 꺼졌어요. 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